요즘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있듯이 기술과 사업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도 과거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의 변화에 재빨리 대응하지 못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경쟁에서 도태되어 사라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반면에 짧은 주기로 제품을 출시하면서 고객의 요구사항 변화를 빨리 반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품을 짧은 주기로 개발하고 출시하는 데 필요한 방법 중 하나인 인수테스트 주도 개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수테스트 주도 개발은 인수테스트가 개발을 주도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먼저 인수테스트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워터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V&V 모델입니다. V&V 모델은 개발의 각 활동과 그 활동에 필요한 테스트를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인수테스트 위치를 보시면 요구사항과 스코핑 사이에 있습니다. 인수테스트는 모든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스코프가 모두 완료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에서 결함이 발견된 것을 기대하지 않고 스코프가 모두 완료되었는지와 시스템을 릴리즈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음은 워터폴에서 요구사항 명세서가 전달이 되고 프로그래머와 테스터가 각각의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명세서를 받으면 개발자는 명세를 읽은 다음 기능을 코드로 구현합니다. 구현 도중에 수시로 테스트와 디버깅을 수행하게 되고요. 테스터는 개발이 종료되기 전에 투입이 됩니다. 테스터는 요구사항 명세서를 읽고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를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료되면 테스터가 설계된 테스트 케이스를 이용해서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발견된 버그를 이슈 관리 시스템에 등록하게 됩니다. 개발자가 발견된 버그를 수정하면 소프트웨어가 빌드가 돼서 테스트하기 다시 전달이 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테스터는 제품이 요구사항대로 개발되었는지를 주로 테스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테스터가 인수 테스트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구사항대로 구현되지 않은 버그들이 구현이 종료된 후에 한참이 흘러서 발견되고 개발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버그가 발견된 후에야 프로그래머와 테스터 간의 의사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프로그래머는 테스터가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이용해서 기능을 테스트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프로그래머가 결함을 수정한 후에 회귀 결함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회귀 결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테스터는 테스트 주기마다 모든 테스트 케이스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프로그래머와 테스터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며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래머가 개발을 완료했다고 해도 테스터는 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또한 프로그래머들은 테스터들이 요구사항을 이상하게 이해하고 테스트한다고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요구사항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버그가 발견되고 나서야 요구사항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없애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워터폴 방식으로 개발한다고 할 때 다음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개발자가 어떤 기능을 개발한다고 했다고 가정해보죠. 그 개발자한테 가서 그 기능이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묻는다면 개발자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아마도 50% 진행됐습니다. 90% 진행됐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50%, 90% 진행되었다는 그 진척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개발자들의 직관, 즉 감입니다. 개발자들은 감으로 몇 프로 진행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기능이 언제쯤 완성이 될까 물어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개발자들은 개발자의 직관을 이용해서 판단을 합니다. 요구사항을 다르게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면 요구사항을 다르게 이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면 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바로 ATDD입니다. ATDD는 인수 테스트를 설계하는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워터폴에서는 구현, 인수 테스트 설계, 인수 테스트 수행 순으로 개발이 진행되었다면 ATDD는 인수 테스트 설계, 인수 테스트 작성, 구현 순으로 바꿔버립니다. 구체적인 예제를 사용해서 ATDD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예제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해외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을 방문하는 방문자입니다. 또한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유는 자동차 이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에서 개발해야 될 기능은 인천공항 주차요금을 미리 계산하는 기능입니다. 사용자 스토리는 인수 조건을 가집니다. 이 인수 조건이 만족되어야 사용자 스토리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 주차요금 계산기에서 인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요금표에 맞게 주차요금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 시스템이 주차요금표에 맞게 주차요금을 정확하게 계산한다면 이 기능은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인천공항 주차요금 계산기에서 계산해야 될 주차요금표입니다. 주차요금표를 보시면 테이블 형식으로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모호한 부분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정도 정보를 공유한 상태에서 프로그래머가 구현을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요구사항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까요?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개발을 진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초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방문객이 0시 0분 1초에 들어와서 30분 59초에 나가는 경우 주차 시간은 30분 59초입니다. 초를 절삭해서 주차 시간을 30분으로 고려한다면 주차 요금은 1,200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초를 고려해서 주차 시간을 계산한다면 주차 시간은 31분이 되고 주차 요금은 1,800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방문객이 23시 59분에 주차장에 들어와서 다음날 2시 30분에 주차장에서 나오면 어떤 개발자들은 2일치 요금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성수기와 비수기가 혼합되어 있다면 요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구현이 종료되어야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들이 테스트 이전까지 발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버그가 발견되면 버그 코드를 고치고 테스트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겠죠. ATDD 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제로 명세를 작성합니다. 다음은 예제를 정제하고 실행 가능한 명세를 만듭니다. 프로그래머는 실패하는 인수 테스트를 하나 선택한 후에 코딩을 진행합니다. 인수 테스트가 통과되면 다음 인수 테스트를 고릅니다. 이 과정을 진행해서 모든 인수 테스트가 통과되면 사용자 스토리의 기능 개발이 완료됩니다. 개발 진척도는 전체 인수 테스트 중에 테스트를 통과하는 인수 테스트가 얼마나 되는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인수 테스트 통과율이 100%이면 개발 완료가 됩니다. 개발 진척도와 개발 완료의 기준이 객관적이고 명확합니다. 또한 개발이 완료되었다면 명세대로 개발이 되었다는 것이 100% 확실합니다. 예제로 명세하기는 고객과 프로그래머, 테스터가 협력해서 명세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요구사항은 추상적으로 기술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예제를 이용해서 요구사항을 동일하게 이해합니다. 인천공항 주차요금 계산기에서 도출한 예제가 왼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비수기에 단기 주차장에 주차했을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주차요금이 계산되면 됩니다. 이 표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명세 정제하기입니다. 명세 정제하기는 예제가 과도하게 많이 작성된 경우 관련성의 정보를 제거하고 개발과 테스트에 꼭 필요한 정보만을 남깁니다. 예제표의 경우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의 경우 15분마다 추가 요금을 계산하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명세를 정제할 때 도메인 용어가 있다면 도메인 용어를 이용하여 예제를 기술한다면 예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세 정제하기가 완료되면 정제된 명세를 실행 가능한 명세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실행 가능한 명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테스트 자동화 프레임워크들을 이용해야 합니다. 테스트 자동화 프레임워크에는 Fit, Fitness, Concordian, 로봇 프레임워크 같은 또 굉장히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